우리 그 물리 같이 할 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 연력학 법칙에 대한 얘기 기억나니 혹시? 응. 연력학 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읊어봐.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제3법칙,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였잖아.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온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온도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정의하려고 법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됐어. 온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4법칙을 넣었다가 온도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0법칙으로 끌어올렸다 그랬지. 그래서 온도를 정의한 연력학 제0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열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온도를 정의할 때 열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연력학 제0 법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A하고 B라는 물체가 접촉을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한참 동안 놔두면 둘이 열적 평형이 이루어져. 우리 다현이랑 선생님이랑, 다현이는 에너제틱하잖아. 아직 젊으니까. 선생님은 나랑 너랑 10살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나이 계산하지 말고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는 에너지가 좀 약하지. 그래서 손을 딱 잡았더니 이거 막 불덩어리야. 따뜻해. 선생님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뜨거워? 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 에너지가 나한테 넘어온 거야. 얘는 상대적으로 나한테 에너지를 뺏긴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뜨겁다고 느끼는,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고 얘는 나한테 뺏겼기 때문에 차갑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다가 한참 손을 잡고 있으면 비슷해져.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열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A하고 B가 그런 상태야. 이번에는 B하고 C를 그런 상태로 놔둬. 그래서 여기서 B가 공통적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접촉하지 않았지만 A하고 C는 열적 평형이다,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접촉해서 한참 오래 놔두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더라.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열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는 뭐라고? 열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계로 열을 측정하는 거잖아. 온도계로 열을 측정 어떻게 해요? 니네 체온계, 요새는 그래도 비접촉식이 많았지. 그죠? 요새는 다 이마에다 이렇게 대고 찍잖아요. 무슨 고기 불판도 아니고. 고기 구울 때 불판 이렇게 온도 재는 거 봤어? 어느 고깃집 가니까 그러더라. 고기 막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래. 사장님이 근데 그런 사장님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나는 좀 덜 뜨거운 데다 구워 먹고 싶어. 근데 꼭 온도가 몇백 도 돼야 된대. 그러면서 탁 가지고 좀 전문적이어 보이긴 해. 탁 가서 적외선으로 딱 찍죠. 우리 이마에다 찍는 그 체온계 같은 걸로 딱 찍죠. 그때 200 몇 도였나 300 몇 도였나 그래도 돌판이 그 정도 돼야 돼. 거기다 삼겹살을 올려야 된대. 우리 후라이팬에다 그냥 구워도 맛있잖아, 고기는. 그죠? 근데 이제 자부심이 있더라고, 나름. 요새는 다 그렇게 비접촉식, 이제 거기서 그게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또는 니네 잘 아는 니네 그거 혹시 아니?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플랑크 곡선? 그래갖고 미지의 어떤 고온의 물체가 빛을 내는 거를 곡선을 그려가지고 그거의 파장 변화로 얘 표면 온도가 이제 별빛 같은 경우 너무 멀어갖고 온도계 갖고 가서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별빛을 보고 이쯤 될 거다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그거랑 비슷한 애를 측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얘가 몇 도 정도, 표면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응용하는 게 나중에 배워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접촉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적외선이 열선이잖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걸 이렇게 접촉하면 바이러스 옮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병원에 가면 어때요? 체온계로. 주로 이제 어디다 꼽으면 겨드랑이에 꼽죠. 겨드랑이. 좀 이렇게 뭐 아주 위생적이진 않지. 그죠? 겨드랑이에 많이 꼽아요, 어른들은. 근데 어린애들은 입에다 많이 꼽아. 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수은 온도계가, 체온계가 일회용이 아니거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사람의 체온이 제일 정확한 데가 어딘 줄 알아? 항문이야. 심지어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거기다도 꼽는 거야. 일회용이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 병원 가서 입에다 넣어갖고 잰 적도 있고, 겨드랑이에 넣어서 잰 적도 있고, 일회용이 아니거든? 한 번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 갔는데, 이렇게 우리 현우처럼 편하게 막 무슨 선비처럼 막 한량처럼 놀다가 군대 가면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 해도 이게 좀 마음대로 화장실을 못 가요. 근데 훈련을 많이 하니까 배는 고파. 오빠들, 남자친구들 나중에 되게 불쌍해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무슨 망나니처럼 살다가 가면 탁 귤을 정해진 데서 살래니까 똥도 안 나오죠. 미쳐버리지. 배는 고프니까 밥은 왕창 먹지. 그러니까 적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비가 다 걸려. 선생님도 한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어. 근데 보통 한 일주일, 5일에서 6일, 일주일은 보통이야. 근데 이게 열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더 먹기도 힘들고 배도 아프고, 이제 얘가 또 방귀 끼면 완전히 무슨 화생방전이야. 한 40명이 다 죽어 그냥 거의. 엄청 독해. 무슨 썩은 냄새가 그런 썩은 냄새. 근데 애가 이제 얼굴이 시꺼멓게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저녁 점호 시간에 검사를 해요. 똥 싼 사람 손 들으라 그래. 아직 못 싼 사람. 왜 그러면 훈련소는 건강한 훈련병을 배출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똥 잘 쌌는지 안 쌌는지까지 다 이게 검사를 합니다. 보름 동안 못 싼 애가 있었어. 걔가 방구 한 번 끼면 화생방이야 완전. 우와. 근데 애가 얼굴이 시꺼매졌어. 근데 진짜 똥 못 싸면 죽는다는 게 그 말이 맞아요. 죽을라 그래 애가. 안 나와. 그래갖고 걔 뽑혀서 갔어. 이러고 온 거야. 이러고. 어떻게 됐어? 이제 애들 관심사가 전부 그래. 그 좌약이 있어요. 똥꼬에다 쑤셔 넣으면 그게 들어가갖고 이게 용해돼가지고 녹아갖고 설사로 돼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설사약이야. 좌약으로 꼽는 거야. 근데 똥이 너무 딱딱해져 버려갖고 이게 수분이 없어서 그런지 얘가 거기에 박혀버린 거야.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소용이 없어갖고 젓가락으로 팠대. 군의관이 이렇게 엎어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얼마나 아팠겠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게 의사들은 뭐 그런 거에 뭐 익숙하니까. 야, 우리는 이제 관심사가 온통 이제 뭐야 젓가락이지. 야, 그 젓가락 어떻게 다시 넣어놨대. 그 많은 취사장에 있는 젓가락 누군가가 먹을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런 게 너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저기 일식집 가면 그 우동 팔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걸 잘 안 쓰거든. 나무로 된 숟가락. 쇠 숟가락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과연 음식점에서 그걸 깨끗하게 씻을까? 사람들이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나무에 약간 흡수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니? 그래서 난 영 그게 기분이 안 좋아. 하여튼 일회용이 아닌 거, 일회용 무슨 양산하면 안 되지만 플라스틱 때문에. 근데 일회용이 아닌 거는 왠지 그래요. 나 그 체온계. 난 분명히 겨드랑이에 꽂고 입에 꼽았는데 이걸 똥꼬에다 꼽아갖고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지. 젓가락을 똥꼬로 파갖고 이걸 다시 넣어놨대. 그거 누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근데 세상을 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선생님 대학 다닐 때 학식을 먹는데 넓은 이게 학생들이 이제 학생 식당에서 먹잖아. 누가 깨악 소리 지르는 거야. 그날 메뉴가 육개장이었어. 육개장 국물이 시뻘겋잖아요. 근데 여학생, 또 하필 여학생이 그게 걸렸어. 여학생이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휘 저었는데 쥐가 한 마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왜 그래 그러니까 육개장에서 쥐 나왔대. 다 육개장 받아놓고 맛있네?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겨.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대량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체온계 똥꼬에 꼽은 거를 다시 입에다 넣었다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체온계 원리가 어떤 원리야? 체온계가
나보다 온도가 낮아요. 열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체온계를 이렇게 딱 입에 물었더니 내 체온이 열 에너지가 체온계로 넘어가서 체온계 안에 들어있는 수은을 팽창시켜서 눈금을 36.5도 나오게 하는 거야. 그 체온계를 뜨거운 물에 넣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차가운 물에 넣었어. 그랬더니 온도계가 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 그래서 딱 접촉시켰더니 체온계에 있는 열 에너지가 물로 넘어가면서 체온계가 수축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온도계 원리 알겠니? 그게 연력학 제0법칙에 의거한 거야. 뭐라고? 온도는 열 에너지의 흐름이다. 항상 어떻게 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서 열적, 왜 속이 미식거려? 너도 체온계 입에다 꼽았니? 요새는 그럴 일 없어. 이마에다 다 찍잖아. 너네 그래서 돼지고기 불판이야.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열화학 반응식의 핵심은 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간이 열량계하고 넘 칼로리메타라고 그래갖고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오니? 이게 제목이 무슨 열량계로 나오니? 원래 몸 칼로리메타니까 폭탄 열량계인데 뭐라고 나오니? 간이 열량계 말고 이름이 뭘로 나오는지 봐봐. 범 칼로리메타. 이거. 통열량계라고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열량 측정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열량의 유명한 식이 있다. Q는 열량을 Q라고 많이 쓰거든요. CM 델타 T. 열량. 선생님은 이거 시멘트 공식이라고 하는데 저기 중등 그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장풍 선생님. 시암탁 그러던. 아빠 시암탁식인데요? 왜 시암탁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멘트인데? 시멘트도 맞고 시암탁도 맞고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시멘트 공식이다. 시암탁 이렇게. Q는 CMT. 이 Q가 열량입니다. 열량은 단위가 칼로리도 쓰고 줄로도 쓰기도 해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비열이야. 이 비열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되겠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쓰인 에너지, 열량이다.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질량이겠지. mass. 보통 질량은 그램 단위로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 변화죠.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데서 델타라고 하는 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Q는 CMT라는 이 유명한 공식이 있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단위 한번 볼까?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있고 그 옆에 그램이 있고 곱하기 그 옆에 도시가 있잖아. 그래서 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뭐만 남는 거야? 칼로리만 남는 거지. 그래서 Q는 CMT라고 하는 저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다. 여러분들은 시멘트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Q는 CMT다. 이렇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선생님은 시골 출신이라 그러죠.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니네 봐봐. 이제 겨울 다 지났지만 이번 겨울에 찬물로 샤워한 사람 있어? 전부 다 따뜻한 물 컬컬 나오죠. 물론 이제 뭐 아파트가 노후화된, 근데 여기 송도는 아파트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는 없잖아요. 노후화된 아파트 살고 그러면 이제 가끔 온수가 끊기는 경우도 있긴 있어.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그래갖고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세수하게. 얘는 귀찮아서 안 하지? 추워.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보면 아침에 학교는 가야 되죠. 근데 일어났는데 수도가가 저 바깥에 있어. 이거 있잖아. 이렇게 펌프로 해갖고 다 꽁꽁 얼어.
바가지가 이렇게 손잡이 있는 바가지야. 그게 완전히 얼진 않고 속에 물이 있으니까 깨트려야 돼. 그래갖고 이거 깨다가 바가지 깨져. 그래갖고 막 깨져 있는 바가지가 많아. 그래갖고 그 깬 데서 물을 뺐는데 손이 시뻘게 져갖고 이게 선생님 군대 쫄따구 때 겨울에 걸레를 손으로 빨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정말 옛날 생각나더라고. 근데 얼마나 안쓰럽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돈에 그 석유골로에다가 이 따만한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우리 사남매니까 조금씩 주시는 거야. 펄펄 끓는 물을 그 차가운 물하고 섞어주는 거야. 한 바가지 가지고 세수부터 하고 그걸로 머리 감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이제 남자들은 괜찮지. 근데 여자애들은 머리가 길잖아. 그때 무슨 드라이기가 어딨어. 수건으로 말리는데 늦었잖아. 이 머리카락 길면요, 경험 있겠지만 잘 안 말리면 이게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지? 물이 뚝뚝. 그러고 가는 거야. 급하게 가면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건 실화예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고 머리가 이렇게 무슨 네개 머리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추렁추렁추렁 얼어갖고 추렁추렁추렁 이렇게. 그리고 학교 도착하잖아. 앉아 있으면 이제 학교는 난로 때니까 따뜻하잖아. 이게 물이 뚝뚝뚝뚝뚝 막 떨어져.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 얼음물을 갖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이 Q는 CMT 공식으로 한번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구해볼게요. 자,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연력학 제0법칙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를 정의하는 그런 법칙이었다 그랬지.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 A하고 B가 열적 평형이라 그랬죠.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동적 평형도 배웠었잖아요. 비슷한 얘기야. 열이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같아지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가 똑같은 애가 이제 C하고 열적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접촉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A하고 C는 에너지 상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한번 섞어보자는 거죠. 과학을 할 줄 알면, 과학을 잘하면요, 이런 감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지나가는 자동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샤워하는 물이 몇 도 정도 될 거냐, 그런 것도 느낌으로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좀 감이 좀 생겨요. 몇 도 정도 될 것 같으니, 따뜻해라고 세수하고 샤워할 수 있는 온도가 45도면 뜨거워요. 42도, 40도에 42도, 그 정도. 30, 체온보다 조금 높으면 따뜻하다고 느껴. 일단 40도가 넘어가면 좀 뜨겁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우리 가끔 뜨거 하는 정도면 진짜 45도 동됩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 노천탕에 있는 그런 온천물이 뜨거운 물은 한 50도 이상 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 계란 같은 거 좀 놔두면 계란이 익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일본 온천을 한번 가고, 선생님이 일본 아직 안 가봤거든. 일본에 맨날 이렇게 광고할 때 관광 광고하고 그런 거 나올 때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원숭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 맞으면서, 난 그게 로망이었는데 엊그제 뉴스 나왔죠.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 온천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그 여관?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료칸이라 그래. 료칸. 목욕하는 곳. 료칸이라 그러죠. 되게 유명한 몇 대째, 3대째인가 운영하는 료칸인데 1년에 물을 2번 갈았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피부병 유발하는 균이 1700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근데 충격적인 게 그 다음 주에 그 료칸 사장이 자살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는 건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님도 없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물 가는데 돈 들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거기까지는 그냥 웃자고 넘어갔는데 자살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물이 그 정도로 계란이 익는 온도가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다 그러면 한 40도, 42도 그 사이야. 그 정도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가끔 이제 목 칼칼하고 그러면 커피를 마시거든. 우리 여기 온수기에서 커피 먹고 라면 끓여 먹는 온도가 한 70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돼. 우리 팔팔 끓지 않아. 팔팔 끓는다고 100도 아니야. 많이 올라가야 한 80도, 90도 돼요. 그런 온도로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이거나 커피를 이렇게 타갖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을 얼마라고 할까? 60도라고 합시다. 60도시 300g의 뜨거운 물이라고 할게요. 근데 얼음을 깨고 거기 물은 한 4도씨 정도 되는 물이야. 4도씨 200g의 물이야. 이건 찬물이지.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미지근한 얼마죠? 500g의 물은 과연 몇 도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 연력학체의 영법칙을 이용을 하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Q에 뜨거운 물이 1은 열량하고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열적 평형이라 그랬잖아. 얻은 거하고 이런 게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Q는 시멘트 공식 있잖아. C, M, 델타 T. C, M, 델타 T.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C는 누가 봐도 뜨거운 물이 됐던 물은 1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300g이야. 여기서 이제 온도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T, 아이고 미안해. 600에서, 아이고 600이래. 60에서 T야. 이거 미지근한 물의 T도시야. X라고 하자. 이렇게. 자, 여기 1 곱하기 200g 이었지? 얼마 걷어? X 마이너스 얼마예요? 4도씨. 이거 계속 못하는 사람 없지? X 구하면 미지근한 물의 온도가 된다. 내가 오늘 머리 감은 물의 온도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물하고 더운 물을 갖다가 섞었을 때 열량 구하는 공식은 저렇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그러면 용기 안에서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간이 열량계는 어떻게 할 거냐. 간이 열량계. 간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간단하게 하는 뭐 그런 뜻이야. 우리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그거 있었잖아.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코에다가 찔러가지고 하는 거 뭐였지? 키트가 간이 키트가 있었죠. 간단하게 하는 거. 그렇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학교 가기 전에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집에서 해갖고 찍어서 보내고 그런 것처럼 열량계도 간이 열량계가 있더라.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뭐야? 그냥 삼각 플라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발열 반응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 반응을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온도계를 꼽아갖고 온도를 측정하는데 T의 반응 전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T의 반응 후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지 뭐. 여기 안에 이제 수용액이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C는 1일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몇 그램이 있겠죠. 뭐 100g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량이 막 나오고 얼마 나오는지 온도 변화로 측정하는 거야. 자, Q는 어떻게 측정한다? Q는 어떻게 측정한다? C, M, 델타 T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야. 자, C는 이건 수용액이니까 1이고 여기 질량이 뭐 100g이었다? 이렇게 되고 온도 변화가 있어요. 발열 반응이면 뭐 예를 들어서 50도에서 40도다. 뭐 이런 식으로 10도 올라간 거지. 이렇게 하면 발열된 열을 측정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죠? 오차. 어디로 있어? 1번 밖으로, 2번 어디로? 이쪽으로 열이 새버리잖아. 플라스크가 뜨끈뜨끈해지잖아. 열이 밖으로 새버리잖아.
그러면 그 반응에 정확한 열이 측정이 됐겠냐? 아니죠. 이게 간이 열량계의 문제점이더라는 거지. 맞죠? 그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통이야, 통. 통.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과서에는 통열량계라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정확한 건 밤 칼로리메타예요. 밤, B는 묵음입니다. 밤이 뭐지? 폭탄. 그래서 생긴 게 꼭 수류탄처럼 생겼다 그래서 밤이야. 너네 수류탄 본 적 없죠? 수류탄 진짜 무서워요.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아, 투착! 이렇게.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안전클립 제거 탁 하면은 안전클립이 팅 튕겨나가거든? 안전핀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수류탄이라고 해봐. 이 안전핀 이렇게 해서 이걸 뽑으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잡고 사과 쪼개듯이 이렇게 팍 뽑으면 이게 팍 뽑혀. 딱 뽑혀. 이걸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뽑고 이거 이제 수류탄이 이걸 들고 이걸 던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긴장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했는데 핀을 던지는 놈도 있어. 진짜 있어. 핀을 던지는 놈도 있어. 그리고 이걸 던졌는데 너무 힘을 줘갖고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다 이 앞에다 던져버리는 거지. 난리 납니다 이게. 튀어야지. 그 이제 구덩이 같은 데가 있어. 그걸 숨는 데가 있어. 정 안 되면 거기 숨어야 돼. 정말 위험해요. 진짜 무서워. 수류탄 교장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폭탄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게 그래서 폭탄 모양처럼 생겼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좀 확대한 겁니다. 야, 요새는 니네 급식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선생님 때는 겨울에 여기가 진공이요. 이게 플라스크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써. 듀얼 월이야. 뭐죠? 이중벽이지. 이중벽이고 조금 이따 봐. 그 사이에 이 사이가 노란색으로 이게 진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뭘로 되어 있어? 여기에 은거울로 되어 있어. 반짝반짝거리는. 은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니네 보온병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 보온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통열량계는 보온병하고 똑같이 생겼어. 보온병이 뭐하죠? 단열이지. 열을 차단하는 거야. 이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거를 막아주는 거지. 오차 요인 이걸 없애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플라스크 자체에 이걸 하는 게 이게 바로 은거울, 그 다음에 진공 뭐 이런 것들이죠. 밖으로 못 나가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오롯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용액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면 이 안에서 A 플러스 B가 반응해가지고 C가 되는 이 화학 반응식의 열량을 오롯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통 열량계에 흡수되는 열량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그걸 보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용액에서 나오는 열량하고 열량계에서 나오는 열량까지 포함해야지 이게 반응의 열량. 그러니까 이건 실험에서 측정한 거고 열량계에 흡수된 열량까지 더해야지 실제로 여기서 발생한 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립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는 C, M, 델타 T를 집어넣고 얘는 C, M, 델타 T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다 이제 좀 다르게 해볼게. M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얘도 달라야지. 이거는 이 안에 만약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물의 비열이야. 얘는 물의 질량이겠죠? 물의 온도 변화고 얘는 열량계의 비열이야.
이거는 열량계의 질량이야. 이걸 어떻게 할 때마다 계산하냐고.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장에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대문자 C 연용량이라는 걸 주게 된 겁니다.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칼로리메타마다 통 칼로리메타마다 보면 C 대문자가 값이 있어. 그럼 뭐만 측정하면 돼?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용량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연용량계에 따라서 통 연량계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는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된다. 여기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진짜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을 측정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풀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다. 원리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